예, 두 분 교수님 뭐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기본적인 좀 의문사항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집단적 자유권 문제, 이게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거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인지, 어느 쪽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제가 거기 잠깐 살았는데 2000년, 2007년 나온 소위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일본이 원하면 집단적 자유권을 용인하겠다는 표현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의 그 생각부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집단적 자유권, 좀 더 적극적인 방위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연장선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떤 필요, 예. 일본의 판단 때문에. 예. 거기 보면은 지금 동맹국, 우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선다라는 게 이제 집단적 자유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맹국입니까? 우호국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동맹국이라는 건 미국이고요. 우호국이라는 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호국이냐 우호국이 아니냐의 판단은 전적으로 또 이건 일본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본이 판단하는 부분. 근데 이 집단적 자유권이 미일 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본 자연적인 판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든 그래도 좀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상당히 결정이 되겠네. 일본한테 우호국이 누구냐, 한국이 우호국일 수 있느냐. 이런 한국은 우호국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한국은 우호국이 아니다라고 보면 또 우호국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글쎄, 그 부분은 거기 참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이 문제가.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실 때 사실상 허용, 원칙적 동의, 한반도 개입 시 우리의 동의 필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고 반대를 했을 때, 반발을 했을 때, 우리한테 기대되는 득실은 뭡니까? 득은 뭐고 실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반대다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현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네. 만약에 명시적 혹은 정책적 반대를 취할 경우 어떠한 손해가 올 것이냐. 뭐 기능적이나 혹은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이 뭐 흔들렸다라고 하는 의견이 피력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원칙의 문제죠. 예. 아까 그 뒤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반대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대했을 경우에 아까 이제 득이라면은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득이겠죠. 우리가 소위 우리가 반대할 경우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의 반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정말 우리가 별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소위 자책감이 들겠죠. 판단이 들겠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한미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는 사실상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졌다. 그런 어떤 실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과 더 가깝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냉철한 판단력, 전략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거기에 좀 근거해서 좀 상상력을 발동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내어 가지고 한중일이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 저는 뭐 이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내 가지고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 소위 뭐 병마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 있습니다만은 일본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는 일본이 우리한테 훨씬 더 컨트롤 가능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일본의 그 경쟁 관계는 우리 몇천 년의 역사가 보듯이 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늘 중일 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여러 피해를 많이 먹은 것이 계속 한반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균형자, 특히 일본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국이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순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뭐 제가 쓴 말이긴 합니다만 일단 냉철한 판단력을 위해서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동맹을 너무 신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너무 의인화한다거나, 즉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미일 동맹 역시도 사실 미국과 일본 간의 이익 조화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냉철한 판단력은 과연 동맹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냐 아니냐를 냉철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략적 상상력에 있어서는 정말 동아시아의 지역을 누가 주도해서 편제하는 것이냐는 저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한중일 중심론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 연합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소위 유럽 국가들의 유럽 지역의 유럽화를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간의 기능적 협력,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은 상당히 보다 더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을 미국으로 띄어내자라는 것은 또 다른 진영 논리를 좀 창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 없이 이 지역의 지역 질서는 한중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은 한중일 간의 어떤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어떤 해결을 해내면서 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의 길을 거쳐가면서 또 이것도 굉장히 상상력이 발동되는 부분인데 중국의 분열을 좀 전제로 해서 중국이 너무 큰 나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동아시아 공동체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선행 요건들이 너무나 다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들은 아니죠. 하나하나 문제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떠한 중국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현재처럼 사회주의 체제이든 민주주의 체제이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안정된 중국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중국은 불확실성을 더 창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